그동안 대책회의도 한번 열지 않던 배드민턴협회 집행부가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독단행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왔죠. 안세영의 발언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조사 일정과 장소는 비공개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5명으로 알려졌는데 외부 인사로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그리고 내부 인사로 인권위원장 2명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배드민턴협회 회장계로 알려졌어요. 위원회가 집행 임원들과 상의도 없이 선임됐고 다른 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죠. 안세영이 7년간 선배들의 빨래 청소들을 도맡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드민턴협회 악습이 연실 드러났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어요. 진천 선수촌 안에서 대표 선수들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개인 생활을 옥죄는 불합리한 시스템까지 있던 정황이 확인됐는데 허드렛 일에 이어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당했던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선 정규 훈련 외에 야간에 개인 훈련을 할 때도 선배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합숙을 하다 보면 선수 관리 측면에선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지만 어린 선수들에게는 군대식 문화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협회에서 문제를 지적받자 올해 초 적극 개선했다고 하죠. 개인 생활이 없이 통제 중심의 관리 문화는 선수를 굉장히 옥죄는 시스템이기에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한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군대도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용대 선수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다며 어린 선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다고 현재 실태를 토로했죠. 감독과 선수 그리고 선배와 후배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과거에 이어졌던 그릇된 악습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현재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 안세영 게이트에 정치권도 앞다퉈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우 최고위원은 선수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고 협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연욱 의원은 안세영 선수의 아픔을 듣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며 공개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안세영은 이번에 금메달을 딴 직후 작심 발언을 하고 파리를 떠나 귀국길에 오르면서 한국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었죠. 하지만 한국에 귀국해서는 돌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는데 한국에서 다 말하겠다던 안 선수가 싸우려는 의도가 없다며 말을 아낀 거죠. 안세영은 아직 배드민턴 협회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고 소속팀과도 상의한 것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상의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전달했었는데 당시 공항 입국장에는 안세영 선수의 소속팀인 삼성생명 배드민턴 팀 관계자가 바로 옆에 자리했었죠. 결국 인터뷰 도중 황급히 안세영은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대기 중이던 삼성생명 팀 버스에 탑승해 공항을 떠났는데 안 선수를 자제시키는 이유 또한 선수 보호 차원의 모습으로 내비쳐지기도 했죠. 삼성생명은 지난 2020년에 그전까지 삼성전기가 운영해오던 배드민턴 실업팀을 인수했는데 삼성생명 배드민턴 팀은 최고 수준의 선수를 스카웃해서 실업팀 중 연봉이 가장 높고 복지와 의료 혜택 등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죠.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 이번 파리올림픽 출전 과정에서 배드민턴 협회와는 갈등을 빚었지만 소속팀인 삼성생명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양산인 건데요. 유일하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곳이기도 하죠. 오히려 소속팀인 삼성생명보다 한참 못 미치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협회의 선수 관리가 비교돼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양산입니다. 한 기사 보도에는 뼈아픈 과거, 할 만큼 했다는 판단의 역풍 우려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너무 기분 좋았다,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죠. 아마도 이재용 회장 또한 현재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안세영 사태로 인해 체육회와 문체부의 대립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 양측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해요.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회장은 둘 다 캐릭터가 강하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해단식 현장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금이 환영하면서 많은 환영을 받아야 할 선수들이 환영식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어야만 했던 것인데 두 양측의 갈등 양산을 연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방수연 해설위원은 최근 안세영의 발언을 두고 협회 측의 편에 서서 비판을 해 여론의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면서 협회 측 편을 드냐는 반응이 들끓자 방수연은 나는 협회 소속이 아니다라는 방패를 들기도 했죠. 그 말은 즉슨 이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데 방수연 해설의 아버지는 유명 희극인 방일수 씨로 잘 알려졌죠. 남편은 재미교포 출신 의사로 알려졌는데 1996년에 결혼 후 방수연 부부는 미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방수연의 아버지 방일수 씨는 수연이가 미국가 고생을 많이 했다. 당시 사위가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둘이 원룸에서 어렵게 시작했다고 고생담을 털어놓기도 했죠. 그런데 방일수 씨는 이번에 딸 집에 가서 많이 놀랐다. 1996년도와는 정반대로 너무 잘 살고 있어서라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었는데 방수연은 미국에서 거주하며 4년마다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국 배드민턴의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방수연이 안세영을 저격하는 발언은 다소 경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죠. 사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발언이죠. 방수연은 스폰서와 관련해서도 양궁처럼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배드민턴 협회는 용품 스폰서가 중요하다면서 해당 스폰서의 후원금으로 주니어 상비군 등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협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세영도 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여기저기에 말을 툭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후배 선수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진 않을지 참 아쉬움이 드는 순간이네요.